안녕하세요. 약관과 차트를 보는 박소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사정사님은 초등학생 자녀 보험 어떻게 가입시키세요? 어떻게 담보 가입되어 있어요?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인데요. 저도 한번 생각해보면 내 아이 보험은 이렇게 짠다. 이런 가정하에서 오늘은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생들 이제 보험 설계를 할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질문 두 가지로 보거든요. 첫째로는 아이에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가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사고가 나면 돈이 제일 크게 새는 구멍이 어디지? 라는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초등학생 자녀 보험의 큰 축은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실손의료보험, 두 번째로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세 번째로는 골절 관련 담보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그다음에 제가 담는 거는 상급병실 입원비라든지 간병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암 진단비 아니면 암 치료비, 이렇게 순서로 저는 뽑아봤거든요. 제가 1순위로 실손보험이라고 한 거는 요즘에는 모두들 다 실손의료보험을 갖고 계신데 저 또한 그렇거든요. 아이든 어린이든 무슨 병이 걸리면 어떤 진단명을 받든 외래 치료하는지 입원인지 수술비 이렇게 병원비가 들게 되는데 이렇게 잔병치료인지 응급실 간다든지 갑작스럽게 어떤 검사를 듣는지 이런 일이 많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금액보다도 횟수가 좀 많기 때문에 실손이 없으면 정말 작은 지출들 자꾸 누적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병원 가서도 사실 실손보험 없으면 무슨 검사할까봐 조금 겁이 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자녀한테는 첫 번째로는 실손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이 보험은 모든 보험에 이렇게 기본으로 깔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실손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암이라든지 수술비, 다른 특약 같은 거. 근데 그거를 그 다음 위에 세워주는데 두 번째로 제가 잡고 싶은 게 뭐냐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이 담보는 우리 가족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남한테 피해를 줬을 때 대신 물어주는 담보인데 이게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친구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그 친구 자전거를 망가뜨렸다든지 놀다가 친구들끼리 놀다가 이제 치아 파손된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근데 놀이터나 카페, 쇼핑몰 이런 데서 물건을 깨뜨렸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보상해주는 그게 전부 내 지갑에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가입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 보험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보면 실손보험에 가족일상 배상 책임을 기본적으로 깔아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독시입이라고 해서 그거는 건강보험에다가 또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은근히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의 보험 증권에 가족일상 배상 책임이 가입되는지 꼭 확인해 보는 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골절 진단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주 아이들 말고요. 초등학생 요동 되면 아이들이 이제 활동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 은근히 또 골절되는 경우 있고 남자애들도 축구, 농구, 킥보드 뛰다가 넘어지고 저희 아이도 팔이 빠진다든지 팔꿈치 부러졌다든지 그런 사건들 사실 저희 아이도 있었거든요. 상급병원이라든지 요즘에 보험료 싼 게 많더라고요. 상급병원이라든지 이렇게 가면 입원비 나오는 보험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험료가 예전보다 훨씬 저렴해서 좋은 보험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런 보험 들으면 괜찮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 제가 생각하는 보험은요,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큰 돈은 진단비보다 후유장애에서 많이 갈리기 때문이에요. 상해 후유장애는 사고로 다쳐서 내 몸에서 일정 이상의 장애가 남았을 때 받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장애라든지 어떤 장애인의 그런 기준이 아니거든요. 보험 약관에서 나오는 장애율에 따라서 보험금이 받는 거고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는 이제 아파서 질병으로 해서 후유장애가 생기는 거거든요. 간단하게는 여자분들이 요즘에는 난소 양쪽이 절제되면 50% 장애, 이런 식으로 질병 후유장애가 발생합니다. 근데 왜 이 보험을 어릴 때 가입을 하냐? 어릴 때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그리고 가입을 할 수 있는 한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컸을 때는 보험료가 되게 비싸고 가입을 할 수 있는 한도도 적기 때문에 저는 어린아이라면 이런 보험들을 가입을 하라고 꼭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 아이가 15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거 약간 꿀팁인데 생명사에 재후유장애라고 꼭 가입을 하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손해보험사의 상해후유장애하고 생명사의 재후유장애는 조금 다르거든요. 생명사는 통지의무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엔잡러라든지 이래서 직업이 굉장히 많이 변동이 생기고 우리 아이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통지의무해서 그 담보를 삭감시켜야 된다든지 보험료를 많이 할증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 배를 타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상해후유장애를 아예 빼버리라고도 나오거든요. 하지만 생명사는 통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통지 의무가 없으니까 보험료도 그대로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15세 이상이라면 재후유장애를 꼭 가입을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저는 상해후유장애, 지병후유장애는 어릴 때 가입할 수 있는 대로 조금 많이 가입해 놓으면 웬만한 어떤 진단금보다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는 이제 간병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요즘에는 아이가 혹시나 많이 아팠을 때는 간병인이 또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처럼 이렇게 일하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이를 온전히 간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낮에는 간병인을 쓰고 밤에는 제가 보더라도 간병인 보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웬만한 어떻게 보면 병원비보다 간병인비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간병비 보험이 좋은 상품이 있다면 그렇게 간병비 보험을 조금 더 추가해서 어릴 때 가입을 해 놓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암보험을 가입을 할 것 같은데요. 초등학생인데 암까지 봐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소아암은 영유아기 때 더 많다던데 라고 말씀이죠. 소아암은 2세에서 5세 구간에가 거의 피크인 암들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암에 대해서 리스크가 제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소아 청소년기에 많이 나오는 암들은요, 백혈병, 뇌종양, 림프종, 골육종 등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건 초등학생, 심지어 이제 고등학생까지 이어지는 또 영역이기도 하고, 의학적으로 조금 중요한 포인트는 소아암은 원인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예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생활습관으로 예방되는 성인암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운이 나쁘면 그냥 걸리는 병이다. 예. 그리고 보험 관점에서 보면 암 진단이 떨어지는 순간 내 치료비라든지 비급여 항암이라든지 방사선, 항암 후에 재활 치료라든지 또 부모의 소득도 약간 손실이 나고, 이제 왜냐면 회사를 조금 쉬어야 되는 그런 기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활 전반에서 돈이 새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실손보험만 있는 게 아니라 암 진단비, 암 치료비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셨나요? 손해사동사가 자녀를 위한 어떤 보험을 설계한다면 이렇게 저는 좀 설계를 할 것 같은데, 모든 가정이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본인이 어떤 경제적인 그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가치관, 그리고 특히 또 전 유전력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집안의 유전력이나 이런 걸 보고 좀 판단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어떤 분은 그랬어요. 어린아이면 뇌혈관 심혈관도도 중요하지 않아요? 싸고 좋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소화기보다는 이제 성인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성인 보험을 리모델링 할 때 그때 가져가도 되지 않나라는 약간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손해사동사에게 초등학생 자녀 보험을 묻는다면, 실손보험, 그 다음에 가도일성 배상책임보험, 골절보험, 그 다음에 그 상해후유장애, 지병후유장애, 그 다음에 간병비라든지 암 치료비, 암 진단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손해장사 박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